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치과 마케팅론 치과 환자에게 눈에 띄게 하라 네, 이제 2부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름 잘 짓는 뭐 간판 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입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유동인구 거기 관련된 안내판 이런 어떤 소소한 팁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갈까요? 이쪽이 낫겠다. 네, 그 유동인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유동인구.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 강남역 그쪽에 횡단보도 쪽이죠.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강남역이라는 곳은 이게 한창 굉장히 이제 뭐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신호 한 번 바뀔 때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이제 좀 많은 지역이 이제 강남,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외국인들 많이 있는 명동, 예,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울 놀러 오면은 뭐 강남이라든지 명동 이런 데서 좀 한번 구경 다녀보는 거 괜찮죠? 요즘은 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데는 안 다니는 게 예, 답인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서면이라든지 남포동 네, 이런 쪽일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로 쪽 이런 쪽이 이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유동인구를 우리는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하든 뭐 자리를 잡든 할 때.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라는 걸 보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유동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요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위쪽에 이게 치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개업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횡단보도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뿌듯하겠죠. 왜? 유동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에 왜 와요? 치과 치료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볼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 볼일을 보면서 치과가 가까이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강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치과가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건 철저하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강남 쪽에서 만약에 저한테 치과 이제 총괄 경영을 맡겨서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강남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백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백조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우아한데 밑에서 발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 왜냐면 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요, 필수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임대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임대료가.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임대료를 감당을 하려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그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인터넷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활발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강남의 좀 유명한 치과 원장님 말씀으로는 마케팅 팀만 예, 7, 8명씩 이렇게 팀 자체 웬만한 치과 스태프보다 많아요. 그죠? 하여튼 마케팅 업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강남 쪽에서는 높은 수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워낙 쇼핑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즉 수가 경쟁력이 없으면은 금방 뭐 악플이 달려 악플이.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료는 제일 비싼데 수가가 제일 저렴한 곳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강남.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환자들이 강남 가면 더 많이 저렴하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치과에 와서 해요.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왜 강남에서 안 하세요라고 하면은 뭔가 좀 찜찜하대요. 예, 그리고 또 멀어서 그렇대. 예.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든지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관리자로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외곽이라든지 지방 쪽을 더 선호를 해요. 차라리 임대료가 좀 낮고 그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 같은 비용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렴해야지 이제 직원들 기숙사 같은 것들도 좀 공급이 좀 용이하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 성향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또 이 주거 상권 네,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살면서 상권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단골 환자를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어울리기에는 다들 이렇게 좀 딱딱한 분위기.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한 네, 지역이라는 걸 보고 물론 뭐 이런 데가 또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는 적성상 뭐 상담을 할 때 그런 환자들이 편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좀 뭐 어르신들이나 아주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조금 편하다. 예. 그래서 유동 인구는 어떤 연령층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배우 세대 사람들이 어떤지, 아파트가 몇 단지가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파트에 나이대나 어떤 그 소비에 대한 어떤 여력 수준이라든지 뭐 나이대 질환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거기 맞는 치료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 많은 동네 가가지고 소아치과나 교정하면은 그 되겠어요? 안 되죠. 반대로 이게 젊은 세댁들 많고 애기 조그만한 데서 임플란트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크게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우리 원장님이 하는지를 보고 거기 맞는 지역 선정,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은 필수적으로 임대료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인구는 많으면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바로 매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당연히 편의점 매출이 높겠죠. 예.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뭐 다른 여기 그 뚜레쥬르인가 파리바게트인가 임대료가 억 단위로 알고 있어요. 1억인가 1억 2천인가 매월. 그럼 빵을 몇 개를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기본적으로 이제 빌딩에 이제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각 층별로 어떤 게 있는지 표시는 돼 있어요. 뭐 여기 보면 1층에 뭐 에티드, 토니보리, 아리따움이 화장품 가게인가요? 예. 그리고 뭐 스킨푸드도 화장품 가게 같고. 근데 2층 갔더니 뭐 식당이죠. 돈가스, 부엉이 돈가스, 비비박스는 뭐야? 분명히 여기도 치과가 있을 거예요. 그 건물에 치과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뭐 여기 4층에 있잖아요. BNS 치과. 예. 예, 이게 임대료는 1층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2층이고 그 위부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1층 보통 임대료가 같은 면적이면 3, 4, 5층 합친 거보다 네,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뭐 메디컬 센터였다라고 하면은 1층에 약국은 뭐 권리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가 깔끔하게 가능하면은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 그 층에도 치과 위치라든지 방향,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진료 과목하고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처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불편하고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익숙하지만 환자분들에겐 되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판을 잘 해줘야지 짜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거 잘 안 보여가지고 빙빙 돌고 막 그 계단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거든. 그러면 치과 들어와서도 그 안 좋은 기운이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안내판 이런 거 이제 잘 붙여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특이한 이야기가 있죠. 실제 있었던 건데, 엘리베이터가 요즘은 막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층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중에서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이런 데 가면은 워낙 거기는 이제 막 100층 넘는 빌딩이다 보니까 고층으로 갈 때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천히 갔다가는 이 끝이 없으니까 귀가 이제 멍멍해질 정도잖아요. 자, 그런데 어 옛날에 어떤 낡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제 구형이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좀 느리고 그래서 종종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수가 있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바꾸려면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굉장히 예, 돈도 많이 들지만 이게 만만찮은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컨설턴트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부착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거울 보면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뭐 머리도 만지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다듬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심심한데 거울이라는 것만 줘도 저렇게 재밌게 예,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사람들은 할 게 없습니다. 갑자기 뭐 가방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볼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냥 재밌는 글귀나 뭐 이런 게 시선 가는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막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말고 이렇게 옆에 옆 칸이나 이런 쪽에 그 인포메이션 이걸 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예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고 매월 광고료를 받고 여기다가 이제 그 광고를 희망한 쪽에 A4 용지 한 장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뭐 안내문도 붙이지만 뭐 어디 어디 치과 해서 자기 마음대로 광고를 올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이는 광고는 아무래도 건물 밖이 아니라 이제 건물 안쪽 깨서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의료법이라든지 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좀 완화가 많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위험한 선을 넘더라도 그래도 건물 안인데 그것까지 그러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좀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마케팅의 장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나오는 어쨌든 엘리베이터는 옆에 이제 인포메이션처럼 이 내부 게시판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안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건의를 해가지고 뭐 건물주, 빌딩 건물주 있죠? 이 사람들한테 이거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매월 얼마씩 낼 테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꽁돈 버는데 건물주는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고 만약 그런 거가 했을 때 매월 얼마 광고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내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치과가 목적이 아닌데
다른 걸 목적으로 왔다가 그걸 보고 아 여기 치과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유료로 들어올래 하면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면 이제 다른 업종 애들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현관 유리문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게는 뭐 몇십 초, 길게는 몇 분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 동안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보니까 되게 먹고 싶네요, 그죠? 족발, 지금 족발 시켜 먹을까? 지금 갈등이 되네. 족발을 사러 갈까 말까. 갑자기 이거 보니까 확 땡기는데. 이 족발을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가끔씩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치과의 관리자를 이렇게 좀 맡았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차피 제가 그 치과로 영입이 돼서 가면은 제가 인테리어를 관여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이미 뭐 간판도 만들어져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못 건드리는 치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족발 족발집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 관리 아저씨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비원을 챙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기분이 나쁘면 내원하시는 손님들한테 막 틱틱거려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치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직원이면은 좀 이렇게 좀 잘해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환자한테 좀 친절하세요 한다고 친절하게 하실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족발 같은 거 저는 예전에 좀 인사 좀 하고 좀 알고 하면은 이제 퇴근 시간, 이제 교대 시간 이렇게 되면은 족발에 막걸리 같은 거 잘 해가지고 굉장히 저 자세로 제가 숙여요. 그러니까 아저씨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병원 관리자인데 좀 잘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어떨 때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예전에 강남에 있었을 때 제가 역삼동에 있는 치과 거기 있었을 때 특히 강남 쪽은 주차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차가 뭐 건물 내에서 도장 찍으면은 뭐 1시간까지는 되는데 뭐 1시간 10분 되고 하면 10분 단위로 돈을 받아요, 또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걸 했을 때 환자들이 기분이 언짢단 말이에요. 하필 또 막 자기 1,000원짜리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간 오버했다고 돈 더 내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지.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도장을 앞뒤로 이렇게 찍어 드리는 환자분들은 그냥 돈을 받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병원에서 돈을 더 내드릴 테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부탁도 드릴 수 있고 관계성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나오고 이런 거는 또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있는 치과에서 우리 경비 아저씨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그때도 그때 내가 뭐 먹었지? 이 족발 말고 그때는 그 수육 같은 거에 역시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아저씨들하고 친해지니까 이 아저씨들이 치료도 하러 오지만 환자들도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놀랬던 게 주차장 바쁠 때 환자들 발레 파킹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관계성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수업 중에 그 설득의 심리학
부제로 하잖아요. 임상심리학 쪽에서. 그 상호성의 원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풀면 내가 그런 호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 주차 아저씨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객 접점이에요.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족발로 구워 삶든 인사를 잘하든 뭐 캔커피를 드리든 무조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건 필수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치과 왔어요라고 했을 때 그 손님들에게 환자분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몇 쪽이죠? 뒤쪽에 44쪽에 보면은 인테리어에서 주의할 점 5개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제 제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인테리어에서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이제 조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명은 백색 등보다는 약간 황색 등 계열을 좀 저는 선호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색 등이 약간은 좀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좀 병원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차갑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백색 등을 쓰게 되면 조그만 때라든지 얼룩이 묻을 때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때 탄다고 하나 그런 걸 했을 때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원은 깨끗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일부러 작은 때도 이렇게 막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보다는 이 조명으로 좀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정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접수대 방향을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서 보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진짜 보세요. 치과들 실습 나가보면 대부분 문 열고 들어오면 정면이 아니라 측면 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인사를 하려고 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든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면은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그래서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굉장히 정면에서 응대를 잘했을 때 훨씬 더 병원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접수대 방향은 웬만하면 이제 정면에서 조금 바라보는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할 때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선, 세 번째 동선이라는 건 바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동선을 잘못 꼬아놓으면은 이게 두고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환자를 모시고 움직이는 동선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쉽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동선을 잘못 짜면은 불필요하게 연비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래서 동선은 철저하게 처음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진료에서 처음에 대기실에서 부르면은 예진실 뭐 이렇게 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진부터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뭐 상담실, 치료실 이렇게 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동선에서 또 중요한 게 체어의 어떤 형태입니다. 제가 말하는 체어의 형태는 보통 대부분 치과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체어들이 있고 이 낮은 파티션을 쓰는 치과들이 있죠. 동선 관리 되게 유리합니다. 특히 그래서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런 데 봤어요. 의 체어를 4대를 두고 근데 정사각형 모양의 쭈루룩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끔 의사는 그게 막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냥 동선이 굉장히 짧죠. 네. 왜냐면 이제 교정은 이제 와이어 갈고 이런 것들 뭐 치과 위생사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사들은 정말 쳐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동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환자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룸으로 운영하는 치과들이 있어요. 각 체어가 다 룸입니다. 그래서 환자 만족도는 높은데 이 룸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손을 바꾸거나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인력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아무래도 동선도 불편하고 뭐 정보 공유도 굉장히 좀 어렵죠. 동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대기실하고 뭐 독립 공간 얘기인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특히 수술을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전용 대기실 같은 걸 두기도 해요. 조금 편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좀 VIP 대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콘센트 이거는 어, 뭐든지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저는 콘센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 보면은 좀 많이 있어야지 뭐 가전제품이든 컴퓨터든 뭐 충전기든 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를 하고 봤더니 콘센트가 부족한 경우 있어요. 자, 그런데 콘센트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멀티탭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과부하가 해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어느 정도 어, 충분한 콘센트를 배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후회 안 하고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치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보통 보면은 치과에서 이제 실장급 이상 이런 간부가 됐을 때 원장님이랑 같이 치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차피 졸업하고 이거 할 일 없을 거야 이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 다 봐왔던 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해가지고 100%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교재를 그때 참고해가지고 이제 좀 센스를 발휘하면 더 사랑받는 관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눈에 띄는 치과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몸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